이 jar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자는 자바 아카이브인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진 않겠지만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 소스 코드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a.java라는 소스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b.java라는 소스 코드가 있고 뭐 c.java라는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java라는 소스 코드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가 당연히 뭐 public 클래스 A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겠죠. 뭐 B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름만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이건 소스 코드니까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나온 결과는 뭐가 되냐면 클래스 파일, 즉 바이트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a.class가 될 거고요. 당연히 b는 b.class가 될 거고 c는 c.clas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는 이렇게 나오고 c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객체들이 서로 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을 서로 간의 이제 기능을 서로 사용을 해서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서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실행 파일들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을 다른 사람한테 복사해 주거나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을 하려면은 얘네들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카피를 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폴더를 이것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폴더가 있으면 뭐 A, B, C가 들어있으면 요 폴더 자체를 옮기거나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카피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큰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스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개 이상이 되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 좀 더 간단한 방법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이 jar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이 뭡니까? zip 파일이죠. 예. zip 파일은 뭐예요?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모아놓은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jar 파일, 즉 자바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여 있다라는 뜻. 뭐 모임이라는 영어 단어 뜻을 갖고 있는데 모임, 뭐 합친 것,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ar 파일, 이 자바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들을 전부 다 하나의 파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데 이름을 abc. jar라고 이렇게 붙이면 이 jar 파일 안에는 이러한 a.class 파일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c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복사할 때는 이 파일 하나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이 파일 하나만 복사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그 프로그램 이동 같은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자 파일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 뭐죠? 예, 이클립스죠. 이클립스 안에 보면 이 자 파일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튼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이 자 파일을 쉽게 만들어 내고 이것을 다른 컴퓨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a.java라는 소스 코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public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클래스 얘하고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인 a. 자, 이걸 갖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소스 코드의 이름과 public이 붙은 클래스의 이름은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여기, 내용 끝. 같은 소스 코드 안에 또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public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B 시작, 내용 끝. 뭐 이렇게 되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C 자, 내용 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세 개의 객체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이런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요거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 결과로서 뭐가 나오죠? 그죠? 바이트 코드 형식을 가진 .class 파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결과물로는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는 하나인데 얘는 컴파일 결과물은 무려 3개나 나옵니다. 왜 3개가 나올까요? 눈치 빠른 학생 바로 알겠죠. 자, A라는 클래스 하나, B라는 클래스 하나, C라는 클래스 하나 해서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서 자, 여기로부터 A.class라는 결과가 나오고 B.class라는 결과가 나오고 C.class라는 3개의 클래스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파일로 묶어서 배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거는 소스 코드 안에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여러 개의 이러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 정의를 해 놓으면 컴파일 결과로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이 클래스 파일들이 이게 다 별도의 파일입니다. 자,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별도의 파일입니다. 별도의 파일들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바 언어로 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 배워서 이제 뭔가 유용한 거를 짜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되는 분야는 C언어와 마찬가지로 PC 어플리케이션 짜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C로 짜는 프로그램은 다 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C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C 언어로 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하는 부분, 네트워크 여러분 통신 프로그램 카카오톡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이런 프로그램 아주 쉽게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붙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윈도우 만들고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프로세싱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채팅을 하면서 그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 이런 PC용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짜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C보다는 자바로 많이 짜서 씁니다. 자바가 훨씬 더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C 언어로 3시간, 4시간 짜는 거를 자바로는 한 2, 30분이면 다 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쓸 때는 자바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자바용 PC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뭐냐면은 설명했던 플랫폼 인디펜던스입니다. 예, 플랫폼 인디펜던스. 즉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건데 제가 윈도우즈에서 자바 프로그램 열심히 짰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을 리눅스로 옮겨서 거기서 또 바로 실행이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짜놓으면은 매킨토시든 리눅스든 상관없이 가서 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이식성 이런 걸 이식성이라고 하는데 이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PC용만 이렇게 짜느냐 그렇진 않아요. 애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릿은 영어로 보면 이거는 자바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C로는 못하는 거. 애플릿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브라우저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웹브라우저는 어디에 접속을 합니까? 그렇죠? 웹서버 같은데 접속을 하겠죠. 웹서버 네이버니 이런 것들 다음이니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릿은 뭐냐면 이 웹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바로 짠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애플릿인데요. 어떤 특수한 기능을 예를 들어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율 계산기라든지 계산기 프로그램 여기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 안에는 계산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를 구현해 놓은 이 애플릿을 웹서버로부터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와서 여기서 막 돌리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사용자 컴퓨터에는 원래 계산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서버에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바로 이 애플릿이라고 합니다. 이 애플릿은 자바로만 짤 수 있고 자바의 아주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기능을 자랑하는 어떤 웹사이트 접속하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애플릿으로 많이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거는 이제 서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블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웹서버 쪽 있잖아요. 서버 쪽에 서버나 웹서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서버는 사실 자기 혼자서 모든 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버들과 서로 뭐 연동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요런 이제 서버 간의 그런 작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요즘은 대부분 다 자바로 짭니다. 자바로 짜는데 이렇게 특별히 서버 쪽에서 실행이 되면서 또 연관된 서버들하고 동작하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면 자바 서블릿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거를 그 자바로 짜느냐? 자바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에요. 서버 프로그램을 요즘 세상에 C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서버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일부 뭐 C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자바로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느 분야에 쓰느냐? 모바일 쪽. 바로 스마트폰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쪽은 또 자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 하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라고 알고 있죠. 안드로이드라고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가 알고 보면 이게 자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할 줄 알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아주 쉽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자바 ME 우리 설명했죠. 자바 마이크로 에디션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자바 M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뭐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이런 거고요. 요게 발전을 해서 구글이 인수를 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기반했죠. 안드로이드는 결국 자바 ME에서 ME와 유사한 것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객체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혼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